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산업화 지도사 기계안전 2차 데뷔를 맡은 제 이름은 정명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차 때 또 저 보신 분 많으시죠? 2차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일단 이제 기계안전 파트에서 2차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기계안전.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령이 좀 출제가 잘 돼요. 법령이. 그래서 일단 기계에 관련된 기계 안전, 기계 이론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또 출제가 됩니다. 법령 출제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완전 생기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생각을 하고 교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가 좀 필요한데요. 부교재 제가 프린트를 만드는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부교재는 요 책입니다. 시중에서 기계안전공학인데 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써드릴게요. 기계안전공학의 김의수 선생님인데 기계안전공학 그 다음에 동화기술 출판사가 동화기술입니다. 동화기술이고 저자가 김의수 선생님이십니다. 김의수 선생님이세요. 이 교재를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교재가 되게 얇아요. 이렇게 보시면 얇습니다. 교재가 페이지가 뭐 한 400까지는 안 되고 한 300, 한 5, 60페이지 되는 것 같네요. 얇은데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참고해야 될 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교재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 먼저 좀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법령도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 한번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통 이제 하루에 강의를 한 4타임 정도 찍습니다. 4타임 찍으시면 한 30페이지 분량을 제가 나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2번 타임.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2달 남았으니까 2달에 8주죠. 8이 16인데 16회 정도 16타임이다. 16이면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잘 하시고 한번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여기 챕터를 보시면 이 책 교재는 지금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교재를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은 제가 교재의 또 중요한 부분들 제 밑줄을 쳐가지고 그 부분에 밑줄을 그시고 또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부교재를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시험에서 2차 논술이기 때문에 2차 논술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죠. 시험 시간이 100분이죠. 100분. 그 다음에 이제 5점짜리 단문이죠. 단문. 시험을 2차를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5점짜리가 몇 개 나오면 5개 나오죠. 출제 5개. 그럼 시간이 25분입니다. 그러면 한 문제를 지금 이 5점짜리 한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5분입니다. 5분. 문제 읽고 이해하는데 한 1분 걸리겠죠. 그럼 4분 내 써야 돼요. 4분 내. 뭘로 써야 돼요? 까만 볼펜. 연필은 불가능합니다. 지우개 지울 수 없고 볼펜을 써야 됩니다. 한번 쓰실 때 똑바로 쓰셔야지 뭐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점짜리 단문은 5개에서 25분을 주어주고요. 맞춰서 다 맞으면 몇 점 맞는 거야? 25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점짜리 필수 2개가 나옵니다. 필수. 요것은 무조건 25점 2개는 풀으셔야 돼요. 필수 논술 문제죠. 요 문제가 이제 2개가 출제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50점을 득하는 건데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25점짜리 말 그대로 25분 만에 풀어야 됩니다. 이제 몇 분 걸려요? 50분 지났죠. 그 다음에 선택형 문제가 있어요. 25점짜리 2개 주고 그 중에 선택해서 하나 풀면 됩니다. 그래서 25점짜리 선택을 하나 하셔가지고 역시 논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개다. 그래서 25분에서 100분의 시간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2차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금방 끝나요. 시험 종 치고 쓰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 남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죠? 아는 게 없으면 이런 문제나 몇 개 끌적끌적 하시면 의미도 없어요. 왜? 이 한 문제가 이거 5개 푸는 거가 똑같은 점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점 25점짜리를 3개 보셔가지고 그 중에서 최소 2개는 좀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얼마 맞는 거야? 다 아주 맞게 써도 50점이죠. 여기서 또 몇 개 건지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논술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배정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객관식 시험 볼 때도 부족했지만 주관식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처음에 예쁘게 쓰려고 꼼꼼하게 쓰다가 단문 하나 가지고 5분에 풀어야 될 것을 10분에 풀었다? 그 사람은 이제 뒤에 날라가야 돼요. 날라가요. 그래서 배점을 신경 쓰실 때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5점짜리를 맞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이 2차 과목이 2과목, 3과목이면 한 과목에서 빵꾸 나면 그 다음 과목에서 보충이 될 수 있겠지만 딸랑 이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에서 그냥 결판 나는 거야. 2차가.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실 때 미리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2차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은 많은 교재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시간이 있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그래서 어떤 능력,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시간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다음에 꼭 이루겠다. 이런 의지가 중요하니까 이 교재를 구입하신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시험 보는 수험생인데 적어도 하루에 몇 페이지는 좀 들춰보셔야 됩니다. 먼지가 쌓일 정도로 그냥 꽂아놓고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지금 전문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거기에 걸맞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식도 없는데 우연치 않게 찍어서 맞췄다. 그러면 나중에 또 고생하세요. 그래서 기계 안전공학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좀 공부를 하시고 적어도 이 책은 한 2회도 3회도 하셔야 됩니다. 금방 봐요. 페이지 짧으니까. 그냥 보실 때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제목 조문 제목이라도 좀 보시고 그림도 좀 보시고 이러면서 설명을 이제 따라오시면 될 건데 뒤에 보니까 연습 문제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또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객관식 문제가 바로 또 주관식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다 찍어 드릴 거니까 일단 기출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또 시험에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단문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확산되는 이렇게 파급되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좀 섭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나올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가짐을 잘 따라오시면 된다. 일단 예습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습은 그냥 가볍게 책 읽어보시는 수준에서 하시고 좀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복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직접 써야 되니까 논술을 목차 잡는 방법, 그 다음에 키워드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겠습니다. 예, 페이지 한번 보죠. 교재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니까 이제 25점짜리 기출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한번 읽어보죠.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여기 필요합니다. 필요한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입니다. 뭐라고요? 산업용 로봇의 구성 요소. 근데 출제에서는 지금 4가지. 4가지를 써라 했어요. 근데 별점이 몇 점이야? 25점이죠. 만약에 5점짜리면은 단문이니까 한 3줄, 4줄 쓰면 돼요. 뭐만 쓰면 돼요? 4가지가 뭐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5점 주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점짜리야? 25점인데 이거를 그냥 한 4줄 쓰고서는 25점 달라고? 단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돼요. 한 줄, 2줄. 되게 짧아요. 이 논술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좀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논술은요. 문제가 한 줄, 2줄인데 여기에 있는 용어를 최대한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공장 자동화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공장 자동화가 뭔지를 처음에 목차 잡으셔야 됩니다. 자동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요건 또 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 요소가 뭐냐? 이렇게 해서 목차가 한 3개, 4개 나옵니다. 목차가 3개, 4개. 그래서 공장 자동화의 개념 이게 뭔지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고 거기에 구성 요소가 뭐다. 여기까지 서술을 하시면 25점을 주는 거지. 딸랑 4가지면 드드드드 쓰면 답을 준다고 25점? 그건 단문이지 5점. 그래서 25점짜리를 줬으면 아 이건 내가 서술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 보죠 이제. 일단 목차 잡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공장 자동화가 뭘까요 일단? 영어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영어가 뭐야? 팩토리.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오토메이션. 그래. 그 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뭐야? 산업 현장에 쓰는 로봇이죠?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로봇의 구성 요소. 요거 하니까 로봇 하니까 태권브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오늘 배울 건데 이 산업용 로봇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하나씩만 한번 치고 나가죠. 우리가 사람이 이 팔이 되게 중요하죠. 팔과 손이 중요합니다. 뭘 잡죠.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TV에서 산업용 로봇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어요? TV에서 애국가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데? 거기 로봇 하나 나와요. 반도체에서 뭐 손으로 이렇게 칙 집어가지고 칙 움직이죠. 등장하는 게 이 산업용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팔이에요. 팔. 인간의 팔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써요. manipulator. 따라해봐. manipulator. 우리가 manipulate까지 단어가 끝나면요. 우리가 조작하다 그 뜻입니다. 조작하다. 손으로 무거운 것을 조작하다, 만지다 그 뜻인데요. manipulator가 바로 이 산업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팔의 역할을 하는 이 로봇의 팔이 중요하다. 이 팔은 어떤 거 있어요? 팔 또는 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과 손은 어때? 움직이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잡고 다음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럼 공장 자동화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면 공장 자동화에서 가장 키워드는 뭘까요? 공장을 자동으로 한다. 요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돼. 정치적 얘기니까. 그 무인 점퍼라고 들어봤죠? 무인 점퍼가 뭐예요? 사람이 굳이 있지 않고 그냥 소비자가 가서 물건 구입해서 바코드 찍어가지고 돈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장 자동화는 가장 중요한 게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좀 서글프죠. 사람이 필요 없대. 그럼 앞으로 일자리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는요 좀 삭막해요. 무인화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산업용 로봇인데 이 로봇에 필요한 구성 요소 4가지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념은 좀 잡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 사람이 있냐? 탁 시험장 갔어. 25점이래. 그래 그럼 잘 써야지. 처음부터 이제 공장 자동화에서 쫙 써요. 무인화에 대한 얘기 쓰고 그다음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딱 써요. 내가 아는 거 막 썼어요. 근데 그냥 막 쓰시면은 어때? 시험 답안지가 있는데 답안지가 이제 A4 형태로 좀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 밑줄이 다 거져 있거든요. 거져 있어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막 써요. 쓰면 이제 뭐가 돼요? 따라해봐. 편지. 편지가 되면 안 돼요. 편지가 되면 편지는 그때 읽을만 하지. 근데 뭐 좀 띄어쓰기도 좀 하면 좋겠죠. 하나 달라게 끝나고 뭐 공장 자동화가 뭐고, 그 다음에 산업 로봇이 뭐고, 구성 요소가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 쓰시고 공장 자동화의 개념 아니면 이 문제의 의 이렇게 잡으시고 쭉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 못 쓸까요 이제? 산업용 로봇의 뭐 구성 요소를 바로 쓸까요? 그러면 바로 이제 뭐가 돼요? 구성 요소 1, 2, 3, 4. 그럼 몇 줄에 끝나요 이제? 의 하나 쓰고 공장 자동화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산업용 로봇의 구성 요소 4가지 쓰면 이렇게 큰 봉차 1 숫자 1 그 다음에 2로 끝나요. 이렇게 쓰면은 좀 없어 보이죠? 몇 점 달라고 하는 거야? 25점. 그럼 네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냐? 또 늘려보죠. 어떻게 쓸까요? 1 의 잡았어요. 2 이제 뭘 써요 이제? 이 문제의 의의를 잡으신 거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목차 2로 잡아. 해봐. 공장 자동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아는 게 무인화밖에 없으면 또 무인화밖에 못 쓰겠지만 공장 자동화의 종류가 또 있거든요. 잡았어요? 3을 이제 못 써요. 그 다음에 이 공장 자동화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따라해봐. NC.
NC 들어본 적 있는데, CNC라고 들어본 적 있는데, DNC라고 들어본 적 있는데, 그 다음에 MC도 들어본 적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공장 자동화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업용 로봇이에요. 그래서 3호로 뭐야? 산업용 로봇. 이렇게 잡아주시면 훨씬 더 논술이 깔끔하고 풍성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대단히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를 처음부터 잡지 마시고 처음에 전체 문제 의의를 잡으시고 목차 2를 공장 자동화, 그 다음에 문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공장 자동화가 뭔데 그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무인화가 핵심이긴 하지만 종류가 많고 그 중에서 산업 로봇이 있기 때문에 걔를 목차를 잡아 써라, 이런 느낌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점이 되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적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게 이렇게 목차 잡는 겁니다. 잡았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정의라고도 돼 있지만 의의라고도 하면 됩니다. 서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공장 자동화란, 밑줄 한번 쳐볼게요. 생산 공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밑줄 쳐볼게요. 무인화죠, 그게. 그러니까 뭔가 만들 때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것도 써볼게요. 무인화. 밑줄을 잘 치세요. 자대고. 그 다음에 기계로 어떤 물건을, 가공물을 운반하고 이송하며, 다시 한번 공장 자동화니까 말 그대로 봐.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물건을 운반하고 이송하며, 그 다음에 제어도 지가 알아서 합니까? 자동 제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수단을 말한다. 아니면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이게 정의인데 그 정의 한마디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 또는 정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 공장 자동화란 무인화가 뭐였어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어떤 가공물, 물건을 이송하고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또 자동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 공장 자동화다, 아니면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뱉어내시고 그걸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합니다. 한 번 더 읽고 이제 암기할게요. 토시, 조사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장 자동화란 뭐였어요? 무인화가 키워드였죠? 그래서 머릿속에 무인화 잡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 공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가공물을 운반하고 이송하며 자동 제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수단이다, 아니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거를 한 줄을 쓰셔야 됩니다. 한 줄. 그래서 의의만 잘 잡으셔도 여러분이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쓰냐? 그 다음에 또 뭘 쓸까? 그러면 공장 자동화는 이 공장에서 사람이 필요 없게 하는 그런 것 같아. 무인화니까. 이게 중요했죠. 그러면 공장 자동화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보죠. 생산 공정에, 어떤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되는 자동화 기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동화 기기. 무슨 말이야? 이 공장 자동화를 무인화,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장 자동화를 완성하려고 그래. 그럼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기들이 있죠. 그런 자동화 기기의 종류가 있어요. 밑줄 쳐볼게요. 자동화 기기. 요건 이제 지식이죠. 그러면 공장 자동화 기기에 어떤 게 있냐? NC가 있습니다. NC가 뭐 해주는 말이야? Numerical Control.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부터 지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장 자동화가 뭐였다? 무인화였죠. 뭐라고요? 무인하다. 사람 손이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공장 자동화 기기를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공장 자동화가 뭐였다고? 무인화시키는 것이다. 사람의 손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기계가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수단이다. 그러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기가 어떤 게 있냐? 5가지가 있어요. NC가 있어요. NC는 우리가 Numerical Control인데, 이 Numerical의 뜻이 뭐냐면, 영어 단어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Numerical은요, 원래 넘버예요, 넘버의 형용사인데, 숫자의, 수치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수치. Numerical Control. 그래서 이제 수치 제어죠. 그래서 수치 제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NC가 뭐라고? 수치 제어. 공작 기계다. NC 기계다. 그래서 NC 기계가 공장 자동화를 만드는 그런 기계다.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C 공작 기계 또는 NC 기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 NC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보죠. 그 밑에 제가 그 참고를 해놨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그 박스처럼 생산 공정에서 이용되는 자동화 기기의 종류를 열거하시고 설명하라, 그렇게 나오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단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5점짜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변형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기기의 종류는 NC가 있다. 제일 중요합니다. 수치 제어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치 제어를 이제 컴퓨터가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numerical control, 그래서 CNC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수치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NC는요, 컴퓨터가 들어가죠.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다, 이렇게 되십니다. 세 번째, 컴퓨터가 이제 하는데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여러 대의 공작 기계를 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DNC라고 합니다. DNC. 이게 뭐의 또 줄임말이야? Direct Numerical Control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DNC가 있습니다. Direct NC죠. NC가 하는 줄임말이죠. 아까 뭐야? Numerical Control.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시고, CNC가 있고 DNC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향상된 게 이제 MC가 있어요. MC. MC하고 NC하고 차이가 큽니다. MC라고 하니까 NC는 아까 Numerical Control이었어요. MC는 뭐야? 이것도 컨트롤인가? 이건 아니에요. MC는요, 머시닝 센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머시닝 센터. 머시닝 센터라고 합니다. 센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자동화 기기에 산업용 로봇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자동화를 실현시키는 기기는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야? 산업용 로봇이라는 뜻이겠네요.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NC가 있고 컴퓨터 NC, CNC가 있고 디렉트 NC, DNC가 있고 머시닝 센터가 뭐야? MC입니다. 약자가 머시닝 센터.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이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이제 알아듣겠어요. NC라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공작 가공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뭐 10cm로 자르려고 해. 봉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다가 입력을 하죠. 어떻게? 10cm로 잘라줘. 그렇게 하면은 탁 자르겠죠, 지가. 근데 그거를 뭘로 활용한다? C, 컴퓨터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컴퓨터 CNC가, 컴퓨터 NC, CNC가 되고요. 그 다음에 DNC는 아까 뭐랬다고? 디렉트. 좀 이따 또 배울 거야.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여러 대의 공작기기를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DN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C는 뭐의 약자야? 머시닝 센터의 약자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 사람 로봇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정의라 해서 끝나요. 다시 한번 하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25점짜리 문제에서 첫 번째 1, 의의 또는 어떤 정의 또는 서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거기에 칸을 채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였어요.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에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보자.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의의 뭐 쓸 거야? 공장 자동화를 설명해야겠죠. 해봐. 공장 자동화란 우리 한번 해볼게요. 뭐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누가 이송해? 누가? 주어가 없네. 운송하고. 그렇게 쓰면 이제 정이 되겠죠. 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줄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두 줄 잡으면 25점이니까 25점을 달라고 하려면 더 써야 돼. 그럼 또 뭐 하면 되지? 공장 자동화까지 썼죠. 그럼 거기에 자동화에 필요한 뭐야? 자동화 기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업용 로봇이니까 그거 말고 또 써야겠다. 또 써볼게요. 공장 자동화 기기에는 뭐가 있다? NC가 있고 CNC가 있고 DNC가 있고 MC라고 해서 머신 센터가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다라고 해서 한 4줄 딱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2호를 보죠. 2호를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쓴 거는요, 모범답안이라고 해서 쓴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답안을 만들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 자동화가 더 필요하다, 내가 볼 때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쓸 때 지금 아까 쓴 게 뭐였어요? 공장 자동화란 뭐고 썼고,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에는 뭐가 있다고?
numerical control, NC가 있고 또 CNC가 있고 DNC가 있고 MC가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다. 그렇게 잡고 2호를 어떻게 잡으면 돼? 2호 공장 자동화 기기라고 잡고서는 목차 1, 2 잡고 쭉 써가지고 참고에 있는 거 쓰셔도 돼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요, 지금 물어보는 게 그 네 가지 요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 네 가지가 답을 꼭 해야 된다 해서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25점은.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공장 자동화가 뭐고 산업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산업용 로봇이었으니까 그거 부분을 네 가지 쓸 수 있냐? 그 정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 5점짜리 문제가 아닌 25점짜리 문제인데 그 네 가지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좀 알고 기계 종류도 알고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지 객관식처럼 정확한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관식은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참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참고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참고까지 쓰려면은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페이지 또 3페이지 요거 몇 분에다 쓰셔야 돼요? 25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못 써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죠. 이 페이지에 그 박스를 볼게요. 참고. 생산 공정에 이용되는 자동화 기계 종류다. 아까 NC가 뭐였어요? 수치, 제어, 뉴메리컬 컨트롤입니다.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뭔지 보죠. 키워드가 그 밑줄 쳐드린 겁니다. 정보를 펀칭한, 다시 한번, 정보를 펀칭은 뭐? 거기다 심은 거죠.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으면입니다. 다시 한번. 수치 제어 공작 기계를 한마디 써야 됩니다. 뭐라고?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다시 한번, 정보를 입력한, 펀칭한 테이프를 바로 그 기계에 넣으면 그 뜻입니다. 수치 제어 장치, 기계죠. 다시 한번,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었을 때, 즉 입력했을 때, 기계에 입력했을 때, 또 보겠습니다. 정보 처리 회로가 이 지시를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가 들어왔으니까 정보 처리 회로에서 이 지시를 판독을 하겠죠. 이 정보가 뭔지를 판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가공을 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그게 수치 제어 공작 기계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으면, 그럼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뭐야 이제? 판독하죠. 판독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가공을 한다. 그러면 이 자동화 기계에서 이제 크게 보죠. 첫 번째 NC라고 썼어요. 그 NC를 이제 영어로도 써볼게요. 어떻게? Numerical Control 공작 기계다. 이러면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NC 기계를 써도 되지만 이게 뭔지 Numerical Control 공작 기계다 이렇게 써주고 끝나면 안 되고 한마디 쓰셔야 돼요. 여기다. 그래야지 25점을 줍니다. 뭐를 쓸까? 정보를 해봐.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정보처를 NC니까 뭐야? 수치 제어 장치죠? 수치 제어 장치에 넣으면 거기 안에서 이제 회로가 그 정보를 판독을 하겠죠. 판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수행하는 공작 기계다. 이런 말 써야 되니까 한마디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으면까지만 암기하시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NC죠. 컴퓨터 수치 제어 공작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CNC라고 하면 됩니다. CNC. 이것도 쓰실 때 그냥 CNC라고 쓰지 마시고 또 조금 있어 보이게 쓰려면 어떻게 돼? 컴퓨터 NC다. 뭐 굳이 또 이걸 다 쓰지 마시고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컴퓨터 NC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쓴 것들이 다 신경을 써서 쓴 거예요. 보죠. NC 공작기계가 테이프, 아까 테이프가 뭐였어요?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NC가 이 테이프 방식을 이용한 것에 비해서 CNC 공작기계는 그 부분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기억 방식, 뭐라고? 프로그램 기억 방식인 컴퓨터를 이용한 겁니다. 프로그램 기억 방식인 컴퓨터. 그래서 이 C가 컴퓨터를 이용했는데 이 컴퓨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프로그램 기억 방식의 컴퓨터를 활용했다. 말 한번 해볼게요. 얘는요, 일일이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돼요, NC는. 근데 얘는 컴퓨터가 다 기억을 합니다.
한 단계 더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NC는 수치 제어니까 내가 정보를 다 펀칭해야 돼. 얘는 10cm야, 얘는 5cm 이렇게 펀칭을 해줘서 얘한테 입력을 해줘야 돼. 그게 NC죠. 맞아요?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데 얘는 컴퓨터로 이용했는데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 프로그램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그런 컴퓨터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억 방식인 컴퓨터를 공작기기에 적용해 발전시킨 것이다. 즉 NC 후에 나온 거죠. CNC가. 그 말을 좀 써주시면 되는데 또 보죠. 그 다음에 CNC 공작기계는 한 공정의 공작기계와 다시 한번 CNC 공작기계는 한 공정, 한 프로세스의 공작기계와 다른 기계와의 조정을 위한 정보 교환으로서 오차의 수정이나 고장의 진단 처리, 기계 작동이 이상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치공구가 무슨 말이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공구라고 하는 거야. 치공구의 배치, 부품의 형상, 검색 등을 자동 제어하는 공작기계다. 얘 보니까 얘가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도 한다고요? 뭐 지가 알아서 치공구의 배치해서 딱 잡아주는 걸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오작동, 기계작동의 이상을 탐지를 하거나 고장을 진단하는 거야. 고장을 진단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약간 어때? 이렇게 좀 비싼 차 보면 어때? 지가 알아서 거기 화면에 뜨지? 바퀴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CNC야. 컴퓨터가 기억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배치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암기해 볼게요. 프로그램 기억 방식인 컴퓨터를 활용했다. 다시 한번. 프로그램 기억 방식. 그러면 그 기억 방식을 통해서 CNC에서 얘가 어떤 게 있다고? 몇 가지만 기억해봐. 작동 이상한 거를 탐지하고 또 부품의 형상을 기억하거나 검색 등을 통해서 얘는 자동을 제어합니다. 자동을 제어. 그래서 그 예를 하나만 다는 못 기억해도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 예를 들어서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수정한다. 지가 알아서 오차 수정해요. 그래서 왜 좋은 자동차 보시면 지가 알아서 막 이렇게 뭐 이상이 떴으면 떴다고 하고 내부에서도 지가 알아서 뭐 수정도 하죠. 그래서 CNC 공작기계는요 한 프로세스의 공작기계와 다른 기계와의 조정을 위한 정보 교환으로서 오차 수정할 수도 있고 고장 진단 처리, 그다음 부품의 어떤 형상이나 검색, 기계 작동 이상 탐지 이런 것을 지가 알아서 제어한다. 자동 제어한다. 약간 느낌이 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NC에서는 보니까 우리가 NC 공작기계는 흔하게 보는 거야. 어떤 거야? 내가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그 기계 장치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는 게 뭐야? 거기에 맞춰서 뭐 자르고 그 다음에 뭐 구멍 뚫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본 거 뭐야? 선반, 밀링 머신, 뭐 연삭기, 드릴링 머신, 보링 머신 그런 게 전부 다 NC 공작기계입니다. 흔한 거 해봐. 밀링 머신 또 뭐야? 드릴링 머신, 또 보링 머신 이런 거야. 흔한 게 우리가 NC였지만 요거보다 한 단계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게 뭐야? CNC다. 그러니까 CNC 공작기계가 뭔지를 설명을 조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키워드가 뭐라고?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컴퓨터를 활용했다. 그래서 그거에서 뭐야? 아까 그 뒤에 있는 거 잘 기억 못해도 얘가 뭐 있었어요? 부품 형상을 기억한다든지 제어한다든지 치공구를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계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이해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셔가지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죠. 그 다음 이제 DNC라고 했어요. DNC. DNC도 무역학자야? 디렉트 NC죠. 그러면 디렉트 하니까 뭐 사람이 직접 하는 거 같냐? 아까 사람이 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발달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DNC는요 CNC보다 더 나아요. 여러 대에서 수십 대. 그러니까 NC 공작기계. 아까 NC 공작기계가 이거죠. NC 공작기계. 그러니까 사람 아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죠. 뭐라고? 정보를 내가 탁 집어넣어야 돼. 펀칭한 테이프니까 NC는 제일 초창기죠. 자동화 기계 중에서. 근데 CNC를 했을 때 얘는 이 컴퓨터가 뭐였다고요?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컴퓨터. 뭐라고? 프로그램 기억 방식 컴퓨터죠.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방식의 컴퓨터를 활용했다. 그 다음 DNC는 뭐야? 디렉트. 이 디렉트가 뭔지 한번 보죠. NC 공작기계 여러 대 있는데 바로 한 대의 컴퓨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런 것 여러 대를 NC 공작기계가 뭐 밀링 머신, 볼링 머신 여러 개 있으면 그런 거를 디렉트 하나의 컴퓨터가 다 이렇게 수치를 합니다. 이게 DNC입니다. 전부 다 NC가 들어갔으니까 수치 제어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컴퓨터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DNC도 뭐야? 컴퓨터인데 한 대의 컴퓨터 가지고 여러 개의 NC 공작기를 다 제어한대. 얘는 뭐야? 얘는 CNC는 얘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하나의 어떤 NC 기계를 제어한다고 보면 얘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여러 대를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멀티 개념이죠. 여기 DNC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DNC 보죠.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 한 대의 컴퓨터로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DNC가 제어 끝나는 게 아니라 디렉트 직접 또 뭐하냐. 얘는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생산 계획도 세워요. 지금 계획. 뭘 세운다고? 계획. 그 다음에 공정의 어떤 진척 상황 이런 걸 확인하고 필요한 처리. 다시 한번 생산 계획. 지가 알아서 계획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이 뭐야? 프로세스죠. 생산 공정에서 진척 상황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처리가 있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의 관리까지를 해서 생산 관리까지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야? 생산 관리까지, 공정 관리까지도 다 하는 게 DNC입니다. 아까 더 이제 우수한 것 같아요. 아까 CNC에서는 뭐였어요? NC에서는 사람이 직접 정보를 펀칭하는 개념이었으면 얘는 프로그램 기억 방식 컴퓨터를 활용했죠. 그래가지고 기계에 오작동이 있는지, 치공구를 어떤 거 써야 되는지, 부품의 배치, 부품의 형상이나 검색 기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 제어가 중요했는데 DNC는 또 뭐야? CNC에서 없었던 제어뿐만 아니라 뭐야? 생산 계획이나 생산 공정 관리까지도 한다. 야, 대단한데? DNC는 마치 사람처럼 지가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생산 공정에서 관리까지도 한대요. 이게 DNC죠. 이게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말로 뱉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공장 자동화 기기의 종류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딸랑 NC, CNC, DNC, MC, 사람이 로봇 이것만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 암기하는 거는 1차에서 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거의 뭔지를 한마디는 쓰셔야 됩니다. 한 줄을 쓰셔야 됩니다. 한 줄을 암기하시려면 지금 방금 제가 밑줄을 쳐드렸던 그 부분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보를 펀칭한 테이프를 NC 즉 수치 제어 장치에 넣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CNC에서는 컴퓨터가 중요했죠. 어떤 컴퓨터입니까? 프로그램 기억 방식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NC 공작기를 활용하는 게 뭐 있다? 밀링 머신이나 선반 보링 머신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NC 같은 경우는 뭐야? 자동 제어하는 건데 어떤 걸 제어한다? 오차를 수정하든지 부품의 형상, 검색, 자동으로 고장, 유무를 확인한다. 이런 말들을 몇 마디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DNC입니다. 뭐야 학자? 디렉트 NC죠. 뉴메릭 컨트롤인데 그러면 이 디렉트의 개념이 뭐였어요? 위에 있는 CNC에서는 자동 제어까지만 했지만 얘는 그 제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계획, 공정의 진척사항을 관리하는 생산 공정 관리까지도 하는 그런 멋진 애다. 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얘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다 했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여러 대를 다 하면서 제어하면서도 또 뭘까지? 생산 계획과 관리까지 하는 그런 멋있는 애가 DNC입니다. 사람이 할 게 별로 없어 보이네요. 그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머시닝 센터가 MC입니다. 그래서 NC가 있고 MC가 있는데 MC가 뭐라고? 머시닝 센터입니다. 얘는 키워드가 뭘까요? 머신 센터는요, NC 공작기는 작업부,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작동 공구 날쪽만을 제어하는 데 비해서 MC는요, 머신 센터는 이를 개선해서 공구를 지가 알아서 선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 NC에서는 내가 어떤 수치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자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런데 이 MC는요, MC가 아까 뭐야 학자라고? 머신 센터야. 근데 아까 이 MC하고 NC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차이가 여기는 N이고 M이야.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되죠. 그럼 뭐로 해야 돼? 한글로 써야 돼요. NC 같은 경우는 뭐만 컨트롤하는 거야? 어떤 수치 제어 개념에서 그 작동 부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작동 공구 날. 예를 들어서 공구 날이니까 뭐 칼로 자른다. 그러면 칼만 이렇게 제어하는 겁니다. 칼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칼만 제어해서 10cm가 되면 잘라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MC는 차이가 뭐냐면 이를 계산했다. 즉 NC를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서 공구를 자동 선정한다. 무슨 말이야? 야, 얘는 보니까 두께가 되게 두꺼워서 칼로 안 돼. 얘는 톱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요, 공구를 지가 알아서 선정합니다. 공구의 자동 선정. 이 선정을 자동으로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냥 수치만 집어넣으면 그렇게 자르는 기능만 했어요. 쉽게 해서. 수치대로만 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대단히 우수한 기계라고 생각했었는데 MC 같은 경우는 얘는 작동부만, 즉 어떤 공구 날만 이렇게 제어했지만 얘는 공구 날뿐만 아니라 이 공구가 지금 여기 들어온 기계를 자를 때는 그 공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센 게 필요해. 아니면 뭐 톱이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구를 자동 선정해요. 이게 MC입니다. 선정하고 또 자동 교환.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안 돼. 이 날 다 이제 무뎌졌으니까 날 다 교체해야 돼. 그래서 자동 선정, 자동 교환 방식을 택한다. 이게 MC입니다. 즉 NC가 초창기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MC가 뭔지 또 한마디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뭘 쓸까? 아까 공구의 자동 선정, 또 자동 교환. 이게 MC입니다. 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 다음 5번째, 산업용 로봇을 보죠. 로봇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바로 그 팔이었는데 뭐라 썼나 보죠. 로봇은 사람의 손이나 팔의 기능과 유사한 기구를 갖추고, 그게 아까 뭐였어요? 매니퓰레이터입니다. 뭐라고? 매니퓰레이터를 갖추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과 팔과 유사한 기구는 바로 뭐였어요? 매니퓰레이터 갖추고, 어떤 일을 합니까? 로봇은요. 사람이 하기 힘든 거, 아니면 하기 싫은 것들을 하죠. 어떤 거? 용접이나 도장, 페인팅 칠하는 거죠. 같은 동일한 작업. 또 하나 쳐볼게요. 동일한 작업. 맨날 하던 거야. 동일한 작업. 또 프레스 공정과 같이 반복 작업 등의 단순한 작업을 기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가져와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사람이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지루해서 잘 못해. 근데 그거는 로봇은 어때? 지가 알아서 에너지만 주면 계속 똑같은 거 하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한 일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진다. 누구 때문에? 사람 로봇 때문에. 이런 말 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산업용 로봇을 좀 물어봤기 때문에 좀 더 썼습니다. 산업 로봇의 구동력입니다. 구동력.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구동력. 구동력이 뭐야?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야? 밥 한 끼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로봇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에너지원. 그러면 그 구동력, 산업용 로봇의 구동력. 그러니까 딱딱하게 뭐 애워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볼게요. 얘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하고 비슷해요. 얘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필요한 게 일단 구동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이 구동력 어디서 생기냐? 전기 가지고 생긴다. 유압으로 생긴다. 아니면 공기 힘, 공압으로 생긴다. 이게 이제 구동력입니다. 세 가지 암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건 또 전기가 많지만 또 유압 장치나 공압 장치, 이런 압력을 통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였어요? 매니플레이터가 팔이었죠? 팔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왔다가 또 쭉 당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유압 또는 공압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어야지 걔가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전기, 여기 구동력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의 구성 요소 중에서 구동력이 또 들어가는데요. 뭐가 필요하다? 그 종류가 전기, 유압, 공압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목차를 2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단독 문제로 시험에서 산업용 로봇 말고 아까처럼 공장 자동화 기기 따라해봐. 공장 자동화 기기의 종류 5가지를 한번 쓰고 개념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하면 아까 그걸 쓰면 됩니다. 뭐가 있다고? NC가 있고 CNC가 있고 DNC가 있고 머신 센터인 MC가 있고 산업용 로봇이 있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춘 몇 줄짜리 글을 또 쓰셔야 됩니다. 또 기억해보죠. 여기까지 기억하셔야지 이제 좀 주관식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의미가 없고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해보자 이제. NC가 뭐였어요 아까? Numerical Control. 영어 단어 한번 써보고. 이게 뭔데? 정보를 이렇게 입력했다. 펀칭한 테이프를 수치 제어 장치에 넣어서 그 넣은 정보를 판독을 해서
그 정보에 맞는 판독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제어하고 생산하는 거다. 뭐가 있어요? 밀링 머신이나 보링 머신 등이 있다. 쓰시면 돼요. 오, 됐죠? 신기하네. 그 다음에 CNC는 뭐였어요? 중요한 게 뭐야? C. 컴퓨터로 NC를 한다? 그럼 또 써봐야죠. CNC. CNC는 뭐라고 쓸까요?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야? 프로그램 기억 방식인 컴퓨터를 활용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공정과 다음 공정을 지가 알아서 막 조정도 하는데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자동 제어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CNC 할 때 어떤 비싼 차에 보시면 자동으로 뭐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뭐 조정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동 제어를 하는 거야. 어떤 예를 들면 돼요? 뭐 오작동을 탐지한다든지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든지 또 치공구 배치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또 형상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또 DNC라는 것도 썼어요. DNC. DNC 또 뭐야? 그죠? Direct NC다. 그럼 또 개념을 써야죠. 뭐가 기억나? 한 대의 컴퓨터로 여러 대 또는 수십 대의 NC 기계를 제어한다.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DNC는 CNC보다 더 좋아. 아까 CNC는 자동 제어를 했는데 DNC는 뭐야? 그 제어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생산 관리까지도 한대. 그래서 진척상을 보고 이거 좀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관리까지도 한대요. 이게 DNC입니다.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웠어요? MC죠, MC. MC가 뭐야? 머신이 센터다. 또 뭐가 기억나요? NC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10cm 잘라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르는 그 작동 부분 그게 뭐였어요? 아까 뭐 공구 날이면 날 그런 것만 제어하는 거였거든요. NC가. 근데 MC는 뭐다? 거기서 더 개선돼 가지고 어떻게 돼? 야, 공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톱이 필요해서 자동으로 바꿔 공구를. 자동으로 공구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구 날이 또 무뎌져서 자동으로 교환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MC입니다. 그래서 공구의 자동 선정과 자동 교환을 하는 방식이다. 딱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쓰면 돼요? 산업용 로봇. 오늘 주인공이죠? 뭐라고 쓸까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딱 했을 때 한마디만 떠오르면 돼. 팔. 이게 뭐야? 매니큐레이터. 다시 한번. 퓰. 이게 이제 외래어이기 때문에 오타 나면 안 돼요. 매니 쓰시고 퓰입니다. 퓰레이터.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매니플레이터. 이게 바로 인간의 팔, 손에 해당하는 산업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얘죠. 이게 바로 매니플레이터입니다. 따라해봐. 매니퓰레이터. 한 번 더. 매니퓰레이터. 그래서 산업 로봇은 어떤 거라고? 어떻게 뭘 써야 될 거 아니야? 로봇이 뭐냐? 인간의 팔, 손에 해당하는 다시 한번 매니퓰레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무인화가 중요했잖아. 어떻게? 기계가 이 로봇이 어떻게? 단순하고 반복하는 작업도 있었죠. 용접이나 페인팅, 그 다음에 반복 작업 이런 것들을 얘가 대신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뭐 구동력에는 뭐가 있다? 얘를 움직이는 힘은 전기나 유압이나 공압이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는 채. 이렇게 아는 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2로 잡든지 3번 잡으시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거기 목차는 2로 잡았지만 이걸 3으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어요? 산업용 로봇의 4가지 구성 요소. 요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4가지만 보죠. 일단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겠죠. 로봇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팔이죠, 팔. 뭐라고? 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동부, 또는 구동부라고 합니다. 밑줄만 쳐볼게요. 움직이는 거, 가동부, 구동부. 다른 말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울게요. 액추에이터. 다시 한번 움직이는 부분이 뭐라고? 가동부다. 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 로봇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자꾸 태권부에 그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끽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있고. 요게 바로 뭐야? 가동부겠죠. 가동부. 움직이는 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서 얘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 뭐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어. 그죠? 인간을 두뇌처럼 제어를 해줘야겠지. 야, 뻗쳐. 수축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어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동부, 가동부 이렇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게 필요하고 또 뭐야? 제어부가 필요하다.
그럼 제어를 했는데 제어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로봇이 움직이려면 아까도 봤지만 뭐가 필요해야 돼? 동력이 필요하죠. 동력.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구동력 또는 동력원이다.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움직이려면. 뭐 전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필요한 게 뭐야? 동력원이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요, 사실 로봇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만 나오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얘 뭐 에너지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동력원 필요하지. 그 다음에 팔 필요하지. 가동부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제어해줘야 되는 제어부가 필요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있는데 이 출제자는 좀 네 가지 하랬으니까 하나 더 하시면 여기다가 검출부라고 하나 더 쓰시면 돼요. 검출부. 어떤 교재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에너지 필요하잖아. 동력원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어하고 그 실제 움직이는 게 뭐야? 구동부, 가동부, 매니플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네 가지 하라고 하면 검출부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구성에서 네 가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지금 이 정답 답안을 모범 답안을 지금 볼 수 있는 데가 있냐? 없어요. 제가 다 써드린 겁니다. 교재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범 답안은 이렇게 쓰는 거라고 확인하시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25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저하고 배울 건데 목차 잡으시고 중요한 키워드 몇 개 집어넣어서 말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고 중요한 키워드 따라 하시고 시간 지나면 여러분이 알아서 소설을 잘 쓰게 돼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이 편지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데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편지를 쓸 때 상대방이 받았는데 뭐 오타도 있고 매니퓰레이터인데 뭐 머니퓰레이터 막 이렇게 뭐 오타 내시면 짜증 나겠죠. 그래서 웬만하시면 교수님 책들에서 나와 있는 표준어를 그대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한번 쓴 거는 고치지 못해요. 볼펜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목차를 잘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용.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드린 이유가 돼 있어요. 그런 키워드를 따셔야 됩니다. 잠깐 쉬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하고 하죠. 공장 자동화가 뭐야? 공장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무인화입니다. 무인화.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니까 공장이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그 말은 돼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하고 무인화, 아까 뭐였어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지가 알아서 물건을 이송하고 자동으로 제어하고 자동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냥 공장 자동화니까 공장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틀리진 않아요. 근데 글쎄요. 출제를 하신 분이 점수를 줄 때 앞에 있는 그냥 비전공자가 그냥 막 던지는 그런 글과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 던지는 글은 점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공장 자동화를 만드는 기기는 뭐가 있냐? 이런 거 한번 언급해 주면 좋죠. 뭐가 있다? NC, 또 CNC, DNC, MC, 산업용 로봇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지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좀 있어서 내가 좀 빨리 쓸 수 있겠다고 하면은 목차를 2로 잡고 생산 공정에 이용된 자동화 기기가 뭐가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건너뛰시고 바로 산업 로봇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뭐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의 정답은 없지만 여러분이 25분 내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넓히시고 만약에 25점짜리 가지고 50분을 썼어요. 나는 이 문제에 목숨을 걸래. 그러면은 시간 50분 썼으면은 이제 100분 중에 반 지나갔죠? 그러면 열심히 또 써도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또 막 쓰셔도 안 돼요. 25분 내에 내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웬만하시면 처음서부터 쓸 때 키워드 중심으로 써야 되고요. 중언 부언이 무슨 말이야. 한 말 또 하고 또 해서 넓히시면 의미도 없어요. 점수도 안 줘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할 때 제가 밑줄 친 부분을 꼭 기억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뭔지를 조금 배워보겠습니다.